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차례 또 인하하면서 미국은 올해 4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환율은 치솟고 미국과 한국 증시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현상은 왜 발생한 것이며 이러한 충격이 위기가 아닌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미쌤입니다. 이번 12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이 한 차례 충격을 받으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FOMC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오늘 오전에는 이와 관련해서 나온 리포트 자료들을 다 싹 다 읽어보고 분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투자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이 충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뜻하지 않게 기회의 장세가 내년, 심지어는 내후년까지도 저의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기회의 장세가 좀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오늘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과 함께 방송을 했고 또 제가 분석글까지도 써드린 상황인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 작성해서 올려드린 이 분석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같이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해당 분석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제가 오늘 FOMC 회의 때문에 잠을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길게 못 찍다 보니까 해당 분석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론적인 이야기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게 지금 FOMC 회의 이후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크게 걱정을 하실 만한 게 원달러 환율이 앞선 블랙 먼데이 때를 또 치고 올라가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근접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번 우리나라에 좀 경제적인 큰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되는가, 이런 우려감을 충분히 표명하실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의 기존 주도주였던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주식들도 조정을 받아 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많은 분들께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도 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분석글 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요약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분석글을 이제 올려드린 건데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크게 3가지에 집중을 좀 합니다. 왜냐면 시시각각 막 날마다 나오는 이슈 하나하나 시장의 변동성 이런 거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묵직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고 본질이 무엇인데? 그 본질을 보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좀 이 3가지에 집중하는 편인데 결국 시장의 방향성과 그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시장의 본질, 그 다음에 주도주입니다. 이 관점을 살펴볼 텐데 우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나온 발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한 요약 정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첫째,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0.25% 인하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범위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 전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에 물가 전망은 PCE 기준 소폭, 근원 PCE 기준도 소폭 상향이 되면서 3% 이상 크게 막 우리가 위협을 받을 만한 수준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에 물가가 이제 목표한 물가까지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했던 기존의 전망 대비했을 때는 소폭 좀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한 차례 좀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했으면서 무엇보다 고용시장 또한 견조함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 것 같은데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의 9월 FOMC 회의에서 4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2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총 4번 인하했거든요.
24년에. 근데 내년 25년에도 한 4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아니야. 2번 정도만 할 거야 라고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좀 낮춘 것이죠. 더불어 이제 중립금리를 소폭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가 밑에도 적었지만 이번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금리 인하의 추가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봤다시피 내년 금리 인하를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축소 전망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립금리. 중립금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최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목표하는 금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과거 이제 금리 인상기 때도 보면은 높았던 중립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 목표했던 금리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이제 벗어나 결국 다시 금리를 이렇게 2번, 한 번, 총 4차례 인하를 한 상황에서 너 어디까지 인하할 건데? 라고 하는 목표치가 원래 한 2%에서 3% 정도 사이 구간이었다면 이거를 현재 한 3% 정도 구간까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죠.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년에도 이처럼 금리 인하를 더 가파르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야, 이 금리 인하가 결국 여기까지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즉 뭐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보다 빠르게 인하할 것에 대한 속도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대한 강도, 이 부분을 세 개 다 누가?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결국 금리 인하는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명한 기회입니다. 경기적인 큰 위기, 침체, 흐름이 아닌 이상, 즉 리세션 컷이 아닌 보험성 인하의 경우, 지금과 같은 시장인데 이러한 보험성 인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증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많이 할수록, 또 빠르게 할수록, 또 많이 할수록, 강하게 할수록 어떨까요? 증시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어떤 상황으로 이게 바뀌었다고요? 기존에 1년에 4차례 인하했던 것에서 야, 내년에 4차례 인하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인하할 거야. 즉 뭐죠? 쭉쭉쭉 인하가 아니라 동결했다가 인하했다가 동결했다가 인하했다가 요 정도로 인하를 하긴 하지만 이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속도도 강도도 좋게 봤던 투자자들에게 야,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속도가 절반만큼 떨어진다고? 야, 강도도 좀 줄어든다고? 에라이 퇴퇴 가즈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죠. 자, 실제로 점도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앞전 이제 9월에 전망했던 것과 그 다음 오늘자 12월에 전망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올해 대비 내년을 볼게요. 기존 전망치가 이와 같이 가파른 인하를 또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더 가파르게 인하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한 거죠? 초록색으로 표현해보면, 자, 올해 금리에서 내년에 이처럼, 그 다음에 내후년에 이처럼 어때요? 똑같이 인하하는 방향이긴 한데 그 기울기의 폭이 이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와 같이 좀 완만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추세라고 봤을 때 추세, 이 방향성 자체가 하락의 방향성이긴 해. 금리가 인하하는 건 맞아. 다만 추세의 기울기, 그 주가의 힘, 강도는 보다 좀 약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금리를 인하했고 내년에도 인하할 것이다. 다만 자, 내년에는 올해처럼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라는 거죠. 천천히 걸어가겠다라는 거. 근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결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은 크게 경기와 통화입니다. 즉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경기가 좋아야 돼요. 또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통화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통화량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결국 금리라는 부분인데, 금리가 인하되는 게 곧 통화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통화량이 많아지는 만큼 증시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막 2배로 빨리 내리진 않고 천천히 내린다라는 것은 통화량이 최소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니고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 기존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가령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미국 주식 기준으로 봤을 때
앞전에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승 추세가 이와 같이 나왔다 해서 한 차례 더 가파른 시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오케이 좋다 이대로 쭉쭉쭉쭉 가자 떡상 가자 산타랠리 가자 보다 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했겠지만 그런 흐름까지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에는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왜? 결국 통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내용, 즉 달려가다가 속도를 좀 늦춰서 걸어갈 뿐 뒤로 백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통화에 있어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를 좀 보수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요인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었거든요. 왜? 근원 PC 물가가 좀 상향 조정됐으니까. 근데 이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발 정책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이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지금 이 통화 정책을 펼치는 연준 의장, 즉 파월은 2018년도부터 포워드 가이던스를 버리고 데이터 디펜던트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막 이런 것들을 걱정해요. 야 앞으로 막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부과하면서 막 인플레이션 자극시킬 거야. 막 트럼프가 그러면 중국에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또 가만히 있겠어? 이래저래 막 또 치열하게 막 다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더 커질 거야.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대를 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 연준 의장이 이러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부터 걱정해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는 인물이 아니라 뭐냐? 후행적으로. 그래서 정말 너네가 걱정했던 것처럼 물가가 문제가 있어? 내가 진짜 걱정할 만한 뭔가 터졌어? 그거 아닌데 왜 나는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야.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물가가 뭐 불안하다? 뭐 금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걱정할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돈의 흐름을 움직이는 연준이 그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걱정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개념만 이해한다면 투자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쉬워지거든요. 왜? 그냥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어려운 국면에서 굳이 섣부르게 예측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게다가 이번에 연준 발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가 관련해서 일시적인 요인으로 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경제 전망을 수정하진 않을 거다. 그만큼 지금 물가의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막 장기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또 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 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2%의 목표 물가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표명합니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목표 물가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확신인 건데 이게 중요한 건 결국 지금처럼 물가가 고물가인 상황에서 이걸 바꿔 말하면 그만큼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탄탄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결국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서의 금리 인하는 결국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곧 주시장에 있어서 기회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통화 관점에서는 굳이 빨리 달릴 필요 있나? 천천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가령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 당장에 지금 봄이 다가온다. 봄에는 딸기 심어야지, 딸기 수확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딸기 농사만 주구장창 막 지으려고 돈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뭐 딸기 농사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의 이 구조, 미국 경기 탄탄해, 고용 탄탄해, 즉 경기 좋아요. 미국 경기 지금 양호합니다. 심지어 내년에도 양호할 거래요. 이 또한 경기 전망을 보면 올해에도 상향 조정됐고요. 내년에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물론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좋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가파르게 발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후년에도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빨리 달리다가 천천히 걸어가면 어떠합니까?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건 결국 경기가 박살나거나 통화량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걱정해야 됩니다. 즉, 경기가 오히려 막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는 거 아니면
통화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통화량을 쭉 줄이는 거,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면은 사실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까짓것 이렇게 가파르게 안 오르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면 되는 것을. 오히려 경제구조상 가파르게 상승할 것에 대한 거품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면 오히려 크게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경제적으로는 그게 엄청나게 큰 리스크입니다.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다시 회복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히 또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야 이번에 한탕 딱 1년 쭉 뽑아먹고 뭐 한 4년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면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상승하면서 내가 계속 주식 투자로 기회를 여기저기 다 노릴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빨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빨리 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줄 거예요. 다만 천천히 오래 멀리 가기 위한 상황으로 쭉 방향성을 설정한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그 기회 요인을 오래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이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달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를 멀리 봤을 때는 이 하락은 폭락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단기 조정에 가깝다. 그래서 여전히 내년의 투자 기회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즉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것이죠. 왜? 저는 투자에 있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뭐 빨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결국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결국 그래서 경기가 좋으냐, 그 방향성을 보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단거리 경주를 하고 빨리 가는 게 목적이라면 금리 인하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이는 다시금 물가를 크게 자극시키면서 오히려 더 크게 경제적인 위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이자 불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면 빨리 치고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 더 큰 위험을 맞이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승 및 더 많은 기회 요인을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FMC 회의를 보면서 좀 빨리 가진 않겠지만 보다 길게 보다 멀리 갈 수는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투자는 주식 투자, 기업에 하는 겁니다. 기업이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뭔가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오히려 이 토지에 더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투자할 때 있어서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나요? 아니요. 그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야 이제 금리 인하를 드디어 했대, 야 이제 우리도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던 찰나에 금리 인하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하면서 막 거름 팍 부어준다고 그 성과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냐? 결국 다 거품이라는 거. 거품은 결국 터지게 되었습니다. 더 위험하게 터지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거보다 지금 열심히 기업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걸음을 차근차근 천천히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만큼 조금씩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어줬을 때 오히려 그게 정말 좋은 기업들에게는 더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그런 좋은 기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더 오랫동안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러한 장세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방향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빨리 갈 것을 기대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그렇게 만약에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도로 비중을 정리해 나가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돈을 벌지 않고 있는데 막 부어질 만한 금리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을 갖고 이만큼 부풀어져 있었던, 기대감이 빵빵하게 커져 있었던 이러한 주식들은 한 타이밍 봄이 조금 사그라들 수는 있겠다. 이게 진짜 까놓고 봐서 야 너 진짜 실적 잘 보네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추락하는 힘이 단기적으로 꽤나 나올 수도 있겠다. 왜? 시장의 그 기대감이 풍선이 한번 바람이 쑥 빠졌으니까. 시장이 더 이상 기대감, 이런 테마보다는 좀 더 본질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은 트럼프가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된다면 하면서 등등등등 하며 많은 거품을 만들어낸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뭐 테마주 매매 이런 것들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 있다면 일단 축하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일단 좀 챙기고 나서 이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보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 기업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좀 더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또한 지금의 현상으로 인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경기 너무 좋다. 그리고 미국 경기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또 한국 경기랑 좀 상반되죠. 물론 한국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최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워낙 월등한 성장률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이 글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성장의 속도는 좀 둔화되고 미국은 오히려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투자자 관점으로 좀 더 냉정하게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시선을 둘 필요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요일날 진행했던 매수 라이브 시간대에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 주도주 관점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유망한 기업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영상은 아마 내일 또 금요일 또 토요일에 이어서 분할로 업로드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 아직 혹시라도 공부 안 해보셨거나 뭔가 실적을 내면서 차기 주도주 후보군이 될 만한 기업들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 영상 올라가면은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내년에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 흐름은 좀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비교적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노린다면 지금이라도 좀 더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품이 껴있는 주식 말고요. 정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들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 시장의 본질을 보며 방향성에 따른 그 주도주에 집중해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기업, 앞으로 금리나 트럼프 AI 시대에 있어서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또한 기존에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설정해놨다면 이 목표치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속도 또한 너무 단기적으로 목표를 막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차근하게 여유있게 시선을 좀 길게 보면서 목표치는 좀 낮추고 시선도 좀 멀리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취한다면 충분히 이 또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적 지점이 조금 바뀌었더라도 지금부터 가는 지점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점의 그 결과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지금보다 수익을 볼 것이 그 기회 요인이 눈에 보인다면 걸어가세요. 뭐 달리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걸어가세요. 괜찮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에게 값진 수익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 또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은 이 글 여러분들이 대신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이 분석글 보실 수 있는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원래는 이제 멤버십 가족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리는 분석글인데 워낙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시적으로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고 기회의 장세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옆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자TV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힘든 시장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기회의 주인공이 되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행복한 부자 행무 되세요.